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장 종료 후에 두산그룹에서 이 사업 구조조 개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놨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던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고,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클린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집중화하고, 두산 로보틱스 쪽은 스마트 머신 쪽으로, 또 두산 테스트하는 첨단 소재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전문화하고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100% 자회사로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번 신규 사업 구조조정의 가장 뼈다구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캣을 100% 자회사로 가져간다는 점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두산 에너비티에서 두산 밥캣을 주식 수합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로 넘긴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협동 로봇 1위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100% 자회사로 넣어주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의 실적에 이 지분법 수혜를 받기도 하고, 또 두산 밥캣의 순이익에서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번 구조조정을 한 것이죠. 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으로 유명한데요. 국내에서 협동 로봇 1위라고 상장할 때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삼성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거나 다른 협동 로봇 쪽에서 자본을 확충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국내 협동 로봇 1위인가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두산 로보틱스의 변화는 더디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 이 협동 로봇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 조리 로봇이나 의료 로봇 쪽으로 사업을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 판매 채널을 국내에 합쳐서 한 103개 정도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 채널이 늘어나야만 실적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글로벌 고객사들은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제조,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쪽에 이제 커스터머 굿즈 쪽에도 있고, 죄송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 고객들이 대규모로 로봇을 소비해주지 않고 아직까지는 테스트 베드 형식의 몇 대만 도입해서 한번 그 생산 라인을 구축해 본다든가 아니면 서비스 라인을 구축해 보는 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산 로보틱스는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납품을 해야만 이게 이제 수지가 맞고 또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의 전체 실적을 보면 한 108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협동 로봇인데, 이게 83억 정도 되기 때문에 76%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시장 자체가,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 완전히 이제 성장하지 않은, 성장하고 있는 초기 시장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 규모도 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매출형 108억에다가 영업 손실이 68억이 발생했습니다. 그 영업 분기 손실도 28억이나 발생하고 있고, 이 손실 규모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이 적자에 머물고 있는,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즉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계속 기업 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긴 했죠.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주는 주식회사 두산, 즉 지주회사 두산입니다. 이쪽이 68%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70% 가까이 갖고 있고, 소액주주가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최대주 쪽의 지분은 이게 이제 상장일로부터 1년, 또 상장일로부터 2년씩 보호예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번 10월 5일날 2210만 주가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죠.
그래서 2210만 주는 이 블록딜로 형태로 이제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보시면 상장 이후로 지금 그때 당시 25,000원인가 공모가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지금 한 8만 원대니까 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인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할 수 있는데, 주가가 높아야만 이 지주회사 두산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돈을 더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을 흑자로 돌려놔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두산의 이 협동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이 실적을 내기에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지만 그룹 내에 갖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인 두산 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수합을 통해서 100% 자회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두산 바켓이 만든 수익을 두산 로보틱스가 지분법 수혜와 또 배당, 고배당 등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수익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즉 인위적인 기업 가치 끌어올리기를 한 것이죠. 이게 이제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주주 지분 50%에 대해서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 어느 시점인가서는 지금 두산 쪽에서는 이 블록딜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블록딜은 주가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두산그룹의 이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수혜는 두산 로보틱스가 보는 겁니다. 즉, 이 자체 사업으로, 협동 로봇이나 이런 자체 사업으로는 흑자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룹 내 알짜배기 회사를 통해서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기업 가치를 일부러 끌어올리는 그런 인위적인 작업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10월 5일 날 이 전체 지분의 최대주 지분의 50%가 보호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두산 쪽에서는 이 지분을 유동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밀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